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71페이지에 있는 장진주사 정철의 작품입니다. 일단 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철은 수능에서 벌써 수능에만 따져도 출제가 8번이 된 분입니다. 아마 고등학생이라면 또 수험생이라면 정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알아볼게요. 98년에 사미인곡 출제되었고요. 정철은 호가 송강인데요. 송강 가사가 약자로 따지면 성, 관, 사, 속 이 네 작품이 있죠. 네 작품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넷 다 출제됐습니다. 99년에 관동별곡 출제되었고요. 관동별곡은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2002년에 우리 이 작품 장진주사 이미 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송미인곡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성산별곡이 빠져 있죠. 13년에 성산별곡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5년에는 B형의 관동별곡 다시 한번 출제되었고요. 두 번 출제된 것은 선생님 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7년에는 바로 시조, 평시조 어와 동량제랄 시조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년 전 정도 되죠. 사미인곡 출제가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진주사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설시조라서 선생님 출제 가능성을 좀 낮게 보지만 그래도 정철이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 별 2개 박았습니다. 장진주라고 하는 제목에 주는 술주자인데요. 이 장진주라는 워딩은 중국 시인 이백이 이태백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북료가라고 알려진 시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매우 독창적인 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초장이고요. 2, 3행 중장이고요. 그 다음에 종장입니다. 첫 번째,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고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새라는 말이 먹자, 먹자구 이런 뜻이요. 먹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류형이 사용되었고요. 자, 한 잔 먹고요. 또 한 잔 먹고요. 무진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 끝없이 우리 무진장 이런 말 쓰잖아요. 끝이 없도록 먹자. 그러면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고 무진묵진 먹자. 그러면 점점점 크레센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술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를 권주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권합니다. 주, 술을 권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주가 권하다, 그 다음에 술을 권하는 우리 한잔하자 권주가의 노래다. 다음에는 여러분 그 초장에 먹새 그려가 있고요. 먹새 그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먹새 그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끊고요. 요렇게 끊고요.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으면 A B A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반복과 A가 반복됐죠.
B는 변주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꽃 꺾어 산 놓고라는 표현이 뭐냐면 꽃을 한 입 꺾으면서 셈을 하면서 한 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잎 한 입 떼고 한 잔 먹고, 꽃잎 한 입도 떼고 또 한 잔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바로 굉장히 낭만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나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풍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류적이다, 그리고 유흥적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장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은 후면 하면 가정법,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죠. 지게 우해 위에, 지게 위에 거적 가만히를 덮어 줄이어 매어 가나, 주고 매어 가나, 오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부분을 요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 되게 소박한 죽음, 이런 뜻입니다. 비참한 죽음이든, 다음에 유소보장의 만인이 우러니나, 그러면 요것도 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자, 그러면 유소보장은 밑에 나와 있듯이 술이 달린 비단 장막, 주로 상력 위에 치는 그런 화려한 만명의 사람이 울면서 가거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은 되게 화려한 장례식이 되겠죠. 비참한 장례, 화려한 장례든 상관없이. 어욱새라는 게 여러분 억새풀 알죠? 억새풀. 속새도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덮가나무고, 백양나무는 흰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흰 버드나무. 그러면 열거법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화려한 장례식이든 아니면 소박한 장례식이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간다면 거기 무덤에 가죠. 누런 해, 흰 달, 색채 대비가 있고요. 대비가 있고, 거기 무덤에서 가랑비가 오고 굵은 눈이 오고 소소리 바람이 부는데 라는 뜻이죠. 소소리 바람이 불 때, 그러면 다양한 기상 날씨를 열거했습니다. 불 때, 이랍니다.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니? 라고 물음표를 치면 누가 한 잔 먹자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되겠죠.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니? 먹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할 사람이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까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랑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있잖아요. 요것도 시간 경과로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내신 시험에서 소소리 바람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 두겠습니다. 자, 주로 이른 봄입니다. 이른 봄이면 지금 2월인데 아직 춥죠. 아직 봄이라고 보기에는 춥습니다.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바로 소소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무덤 위에, 죽음의 이미지죠. 자, 잔나비, 우리 그룹 잔나비가 있잖아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없죠. 일본에도 원숭이가 있고 중국에도 원숭이가 있는데 우리는 원숭이가 예전에 없었어요. 동물원 말고요. 실제로 살고 있는 거. 그런데 중국 시에 보면은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을 운다 이런 표현이 되게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관습적인 표현이 되고요. 습관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잔나비가 있어서 관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휘파람을 보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뉘우친들 무엇하겠느냐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술이나 더 마실 걸 하고 후회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뉘우쳐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겠죠. 술 더 마실 걸 하고 후회할 것이니 살아있을 때 술 마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즐기자. 자, 그럼 맨 마지막에도 서리법, 중장, 종장의 양쪽에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요거 인생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더덥다. 이제 인생무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인생무상은 학교에서 같은 워딩으로 나올 때 인생이 허무하다, 더덥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인생무상이 되고요. 인생무상을 느끼는 케이스는 세 가지 경우로 봅니다. 하나는 좀 늙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을 느끼거나 보았을 때, 가정했을 때입니다. 여기 케이스죠. 그다음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더덥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는 복습을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주자면 결국 풍류적 유흥적이고 낭만적인 권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라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다. 그리고 작가가 자그만치 누구다? 정철이다. 정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 표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과 그 화려한 죽음, 장례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사이에는 대조가 일어납니다. 대조. 파란색으로 할게요. 비참한 죽음과 화려한 장례식 요거 사이에 대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서리법 두 군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AABA, 점층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됩니다. 표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법 또 열거법도 있었습니다. 자, 충분히 이 작품은 해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